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형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는데요. 이제 교재를 보기 전에 우리 형사소송법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데요. 뭐 이제 최소한 이제 제가 어떤 거를 가르친다. 제가 누군지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 형사소송법을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하게 될 이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요. 자, 이제 앞으로 형사소송법 이제 강의를 저와 함께 진행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실 건데요. 자, 이제 공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자, 무슨 과목이냐면 법 과목이죠. 우리가 이제 법 과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공부하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자, 공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사실 어렵긴 한데 어떤 경험의 산물이에요. 인류 경험의 산물이고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약속입니다. 약속이니까 우리가 약속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상식적, 이런 것들이라는 걸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약속이고 이제 상식인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들, 이런 것들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좀 이제 많이 보는 거, 그러니까 잘하는 방법. 자, 형사소송법을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여러 직렬의 시험에 있는데 결국에 잘하는 방법은 많이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 보는데 많이 그냥 책만 쭉 읽었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많이 보는데 어떻게 많이 봐야 된다? 일단 이제 기본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문제집.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 서너 번 정도는 책을 좀 봐줘야만이 이제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어떤 과목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형사소송법이라는 거는 어떤 과목이냐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개념을 짓습니다. 자, 이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뭐다? 절차를 규율한 법입니다. 자,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뭐다?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법을 바로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뭐다? 절차죠. 형사소송법은 무엇이다? 절차라는 건데요. 근데 절차인데 뭐다? 이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한다. 이 말이 이제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 개념을 한번 딱 얘기할 때 뭐 이게 뭐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알고 가야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수월한 거니까요. 자, 일단 형사소송법은 뭐냐?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뭐다? 절차입니다. 그러면 형벌권을 실현한다는 얘기는 또 뭘 얘기할 수가 있다? 자, 이제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자, 이제 그러면 형법이 뭐냐? 또 이것도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형법이 뭐냐 했더니 형법은 어떤 걸 형법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형법은 자,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한다? 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제 범죄와 형벌이라는 건데 형법은 이제 어떤 게 범죄가 되는지 이걸 규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범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어떤 효과가 부여가 되는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형법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형법은 형법은 뭐라고 한다? 실체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체법.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뭐예요? 뭘 규율한다? 절차를 규율한다고 했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 절차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놓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으니까 약간 그림상으로 한번 내용을 볼 필요가 있죠. 자, 뭐냐면 자, 우리가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 절차법이라고 했습니다. 절차법.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절차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형사 절차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형사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절차, 결국엔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가 있는데 자, 우리가 형사소송법은 몇 개의 절차로 나눌 수가 있냐면 3개의 절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몇 개? 3개. 그래서 3개인데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다? 무슨 절차? 수사 절차라는 게 있어요. 수사 절차. 자, 그다음 수사 절차가 있고 그다음 뭐 한다? 이제 공판 절차가 있죠. 자, 그다음 뭐가 있다? 형 집행 절차. 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형사소송법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제 시작이죠.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3가지 절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끝이 뭐냐? 그러면 끝도 이거예요. 우리가 형사소송법은 시작은 여기서 출발을 하고 끝도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여기 내용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겁니다. 구체화시켜 나갈 건데 바로 뭐가 있다? 수사 절차를 자꾸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뭐다? 공판 절차도 구체화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형집행 절차도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뼈대고 골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 되는데 그 살을 붙이는 데 있어서 자, 이제 수사 절차가 있죠. 수사 절차. 그럼 우리가 수사 절차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뉴스에서 내용들을 많이 보죠. 어떤 범죄가 발생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뭘 해야 돼요? 일단 범인을 잡고 그 다음에 증거를 수집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자, 그런 과정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근데 수사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이제 뭐 하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자,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검사라는 사람이 이제 뭘 한다? 기소라는 걸 해요. 자, 기소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공소제기라는 말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제기, 기소나 공소제기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뭐래요? 기소를 하죠. 그럼 뭘로 간다? 공판 절차라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공판 절차라는 건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인데 왜 공판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이 공판이라는 말은 이제 공개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공개 재판. 그래서 공개 재판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판 절차를 거치고요. 그래서 이제 공판 절차는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은 뭘 가지고 합니까? 증거를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를 토대로 자, 이제 유죄가 만약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유죄가 이제 확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에 상응하는 뭘 부과하겠습니까? 형벌을 부과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과정이 뭐예요?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리키는 과정일 것이고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형을 집행해야 되겠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형법을 실현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한다? 형사 절차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첫 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형사소송법 해서 박스 해가지고 있죠. 형사소송법의 의 쭉 있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 실적 의미 형사소송법 있는데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별할 법이 있죠. 바로 뭐다? 형법과 뭐가 있어요?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구별했습니다. 자, 뭐죠?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 절차법. 그 다음에 형법은 무슨 법? 실체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알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박스에 뭐 나와 있는데 정적이고 고정적이다 형법은 이게 뭐냐면 정적 고정적이라는 말은 그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순간만 놓고 따져요. 그 다음에 자, 이쪽은 뭐다? 동적이고 발전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이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안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나오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다? 형사 절차가 있다.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된다? 크게 몇 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시험에 맞춰서 이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뭐냐면 바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법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 첫 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라는 말은 법의 연원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법의 연원. 근데 이제 이게 법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표현인데 이 법원, 법의 연원이라고 했는데 뭐 해석 기준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쓰고 뭐다 근원이다 이런 말 쓰는데요. 이런 게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와닿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와닿는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걸 공부하면 법원성이 있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뭐죠? 법원성이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법원성이 있냐, 법원성이 없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자, 법원성이 있다라는 말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안 지키면 뭐가 된다? 자, 위법이 된다. 이런 표현이 법원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법하다. 자, 그다음 법원성이 없다라는 말은요. 안 지켜도 위법은 아니다. 자, 안 지켜도 위법은 아니다. 이런 사실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을 적용을 하는데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려면 형사소송법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전체 법 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질서를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져봤더니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큰 틀에 보게 되면 이런 피라미드 체계죠. 자, 피라미드 체계에서 가장 최고, 국가 최고의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헌법 밑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죠. 그 다음 명령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자,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헌법, 다시 잘못 얘기했네요. 정신이 없군요. 자, 그래서 헌법과 그 다음 뭐가 있다?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 체계는 3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서 법률에 속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의 체계를 놓고 보면은 어려운 말들이 아니죠. 자, 그러면 자, 헌법이 어떤 겁니까? 국가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면 국가 최고의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형사소송을 적용할 때 있어서도 헌법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헌법에. 그러면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은 뭐가 돼요? 법원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은 어떻게 되느냐? 법률도 당연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법원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제 명령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절차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명령은요. 다 뭐다 뭐 민사 절차나 행정 절차나 이런 데에서는 전부 다 법원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명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칙은 법원성이 없습니다. 우리 형사 절차는 좀 달라요. 형사 절차는 좀 달라가지고 명령은 원칙적으로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나
행정 절차에서는 법원성 명령도 법원성을 인정받는데 형사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은 전부 다 법률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에서 보시면 자, 예외. 그래서 예외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법원 뭐가 있다?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법원 규칙. 그래서 이 대법원 규칙은 헌법 108조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으니까 헌법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헌법 우리가 법원성이 있는 거 따지면 자 헌법 그다음 뭐가 법률 그다음 대법원 규칙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저 밑에 이제 하단에 가보면 헌법 쪽에 법원 개념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죠. 헌법 체크하시면 됩니다. 법원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법률 법원성이 있다. 그 다음 대법원 규칙까지 법원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대통령령하고 법무부령은 명령인데 법원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판례 조약이 있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렇게 내면 좋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자 헌법 규정을 봐요. 그러니까 헌법은 법원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헌법 규정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보시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 규정 해가지고 아주 많은 내용이 있죠.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체크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는 있어요. 자 뭐냐면 비슷한 거 헌법에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헌법에 없는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다 하나 써놓을까요?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에. 그 다음에 또 밑에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있죠. 여기다가 옆에다 하나 써놓을까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요. 자 이런 것들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증거 재판주의. 자 이런 것들도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체크하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우리가 보통 1번 문제에 다음 중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묻는 건데 바로 그 박스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박스의 내용들이 그런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법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자 대법원 규칙은 법원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 해가지고 규칙들 있죠?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읽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내용에 뭐가 있어요? 이제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적용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적용범위 있는데 자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적용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느 영역에 적용되느냐 장소적 적용범위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인적 적용범위 언제까지 적용되느냐 시간적 적용범위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장소적 적용범위에서 원칙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면 다 적용을 합니다. 근데 예외가 중요하죠. 자 바로 우리나라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디? 바로 주한 외국 대사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까요? 영사관은 아닙니다. 영사관은 이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외국에 우리나라 영사관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는 그 나라 영토가 돼요. 그래서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죠. 북경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은
중국의 영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은 치해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요 말을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시간적 적용 범위 해가지고 있는데 자 뭐다? 법이 있어야 적용되겠죠. 네, 제정시부터 폐지시까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적 적용 범위 누구한테 적용한다? 당연히 우리나라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즉 국적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바로 인적 적용 범위의 예외 이 부분을 봅시다. 자, 인적 적용 범위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인데 예외는 어떤 거냐면 당연히 이제 뭐죠?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우리나라 영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가 뭐 있는데 국제법상 예외도 있고 국내법상 예외도 있어요. 근데 국제법상 예외는 요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내법상 예외로 자 누가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자 누가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시는데 자 대통령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불소추 특권. 그래서 불소추 특권이 뭐예요? 바로 이제 내란과 뭘 제외합니까? 외환죄를 제외합니다. 자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임 중 소추당한다, 소추당하지 않는다? 소추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걸 뭐라고 한다?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이런 기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뭘 했어요? 탄핵을 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잡아다가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을 보는데 바로 거기에 탄핵을 했던 이유가 뭐다? 요것 때문입니다. 불소추 특권.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처벌한다?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은 두 가지의 또 특권이 있죠. 뭐가 있다?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면책 특권이라는 것도 있죠. 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이 부분은 이제 보시는데 자, 불체포 특권은 어떤 얘기냐면 자, 일단 현행범을 제외합니다. 현행범을 뭐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요. 회기 중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된다, 구금되지 않는다, 구금되지 않죠. 그래서 뭐 예전에 방탄국회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런 거예요. 그런 거. 왜냐면 현행범이 아니면 현행범이 뭐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뭐다?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잡을 수가 있어요.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불체포 특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면책 특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이런 거 있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뭐가 있습니까? 행한 발언과 표결이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걸 기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국내법상 예외만 잘 읽읍시다. 자, 대통령 해가지고 있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다? 불소추 특권. 그 다음에 자 이제 국회의원 있죠.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걸 뭐라고 한다? 면책 특권. 그 다음에 현행 범위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뭐다? 바로 불체포 특권.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 해가지고 적용 범위는 판례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일단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일단 적용 범위, 법원 이런 내용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서론에 또 뭐가 있냐면 형사소송의 이념이라는 게 있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건데요. 자, 뭔 얘기냐? 형사소송의 이념. 자, 우리가 이제 소송법을 배우잖아요. 형사소송법을 배우는데 그럼 법이라는 것은 그냥 법조문이 쭉 나열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법전을 찾아서 읽어보면은 그냥 법이 쭉 나열돼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법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형사소송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어떤 법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할 때에도 뭘 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의 이념은 뭐냐면 바로 형사소송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추구해야 할 뭐다? 최고의 가치. 이걸 뭐라고 한다? 형사소송의 이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는 건데, 그럼 이제 지향점, 형사소송의 이념, 추구할 최고의 가치가 뭐냐 했더니 하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 갖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형사소송에서 추구해야 할 일단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가 된다?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뭘 밝히자? 진실을 밝히자라는 거죠. 진실을.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진실을 밝히는 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추구해야 될 게 뭐다? 적정 절차라는 거죠. 적정 절차. 그러니까 어떤 피고인에게 어떤 정해진 절차를 지켜주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재판은 부당이 지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소송의 이념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가다?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이게 세 가지가 동일한 방향을 추구하지 않아요. 동일한 방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쪽은 상대적으로 동일한 방향을 추구하는데 여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요것과는 좀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되는 무슨 관계에 있다? 긴장 관계에 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무슨 관계에 있다? 긴장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긴장 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이쪽을 너무 중시해서 이쪽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을 중시함으로 인해서 이쪽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체 진실의 발견 이제 요거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되죠. 자, 실체 진실 발견의 내용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자,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뭐고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뭐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보시는데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벌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처벌에. 자, 근데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뭐냐? 자, 죄가 만약에 잡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무죄자 당면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진행하다 보면 뭐가 될 수도 있다?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충돌을 해요. 충돌을 했을 때 그러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떤 게 우선한다? 적극이 아닌 뭐가 우선한다?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우선을 해서 자, 뭐다? 인권을 더 중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절차는
그러니까 뭐다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적정 절차의 내용이 있는데 적정 절차는 이제 내용이 3가지 정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3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자, 적정 절차라는 것은 주로 피고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불공정해도 상관없다. 공정해야 된다 이거죠. 공정하자. 공정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고인은 강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보다? 검사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피고인을 보호하자라는 거죠. 피고인을 보호하자. 자, 그다음에 자, 뭐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비례성. 그러니까 적정 절차의 내용이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례성이라는 말은요, 나오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다? 무슨 뜻? 최소 침해. 최소 침해.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적정 절차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를 지키자. 근데 그 절차는 바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 피고인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피고인의 어떤 기본권을 좀 침해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를 뭐하자? 최소화시키자.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재판이라는 게 있는데 신속한 재판은 이 부당이 지연되지 않은 재판이라는 거죠. 재판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너무 지연시키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법원. 어떤 법원이 있냐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사법은 뭐다?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뭐냐면 재판의 지연은 자, 재판의 뭐다? 거부와 같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다 무엇과 관련된 얘기다? 신속한 재판. 그리고 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들 있죠. 뭐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것도 신속한 재판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형사소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해가지고 지도 이념에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구조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이제 서론 파트죠. 서론 파트를 제가 좀 빠르게 했습니다. 빠르게 한 이유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요약 정리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형사소송법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형사소송법의 서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진도는 이제 어떤 겁니까? 바로 아까 형사 절차에서 얘기했던 뭐죠? 수사, 공판, 형집행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보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본격적인 진도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